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자구할 거냐 하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또 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군은 또 자체 예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놓치지 않고 같이 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떠났는데 손들어봐야 안 되니까 요 예산 흐름 변화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변화는 12월 2일인데 그 사이에 우리 이제 도나 자치구의 변화, 시군의 변화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예산 대응을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또 다른 분들 토론을 더 듣고요. 예, 그거 안 돼요. 일어나. 안녕하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농업회사법인 김포농식품의 대표 회원이고요. 저는 사회적 기업인데 제가 지금 토론을 하면서 궁금한 점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인건비가 삭감됐을 때 뭐 저희같이 오래된 기업은 상관없지만 새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왔고 사회적 기업이 된 김포시에 있는 작년만 해도 한 10몇 개 군데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은 뭐 인건비가 내년 어느 정도까지 나오다가 그만두게 될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보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도에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이제 중앙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도 자체에서 이제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쉽게 말하면 시에서 매칭되어서 시비가 없을 경우 또는 시 담당처에서 안 받겠다고 할 경우에는 김포시는 예산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지금 김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11월 24일인가부터 예산 그게 들어간다고들 얘기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시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우리 시민협치 담당관에 거기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예산은 일단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고 말씀드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고용노동부 예산이 먼저 살아야 나머지 예산이 살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국회의원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 명단이 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드리거나 면담하는 게 제일 좋고요. 도는 이제 도에서 아마 말해 주실 것 같고 시는 당연히 시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황은 이제 이렇게 되면 잘 싸워서 국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면 제일 좋은데 말씀 주셨듯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고로 도하고 시가 같이 손발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아주 고립무원의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시의회에도 요청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거가 없으면 도도 매칭해 줄 수 없으니까요. 그거는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 개를 다 만나셔야 되는 거지 기초의 입장에서. 그러면 문제는 예. 마이크가 참. 예. 일단은 11월 24일 날 내년 예산에 대한 정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이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되어 있으신 분이고 김포시는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당이 다른 입장이시고 아마 중앙당과 결을 같이 하지 않을까, 정부와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칭을 그 경기도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그 중앙정부에서 삭감된 것들 다시 살리더라도 시에서 그거를 중앙정부와 같은 결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살아나지 않겠죠. 그게 걱정이 저희들도 많이 되고 아직 예산의 그 시민협치 담당 간의 사회적 경제 파트에 대한 예산 부분을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그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는 지금 전체 예산이 638조 정도 되어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감액된 것이 아니라 2.8% 올랐어요. 그래서 656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3.5%가 증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은. 그러니까 58조로 늘어났습니다. 56조에서. 근데 김포시는 5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 제가 확인했는데 3.2%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그 중앙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거다 예산 속에. 그 다음에 경기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김포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요.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다만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 그 서울시협동조합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국회에서 이 예산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적 경제나 R&D 사업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저희들도 12월 달에 내년에 대한 본 예산이 끝나요. 의결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 추경이 있어요. 아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상황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민주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예결에서 반영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반영이 되면 아마도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7월에 추경을 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팀장한테 그럼 추경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이 반영되는 걸 전제로 해서 미리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저희가 의회에서 최대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담당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을 강하게 해서 이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취지는 또 김포시에 열심히 어쨌든 그 근거가 있어야 도 국가까지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조금 덧붙이면요.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 정영희 시장입니다. 저도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을 했던 터라 사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김포시 의회 뭐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밝히긴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질의를 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지금 나온 걸로는 11억 이상이 삭감이 되긴 했습니다. 김포시가 왜냐하면 없어진 항목을 제외하고도 11억 6,600 정도가 삭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받았던 그런 것들의 항목이 없어진 것까지 하면 아마도 11억 이상 삭감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예산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정부 기조에 맞추셔서 뭐 일자리나 뭐 사회보험료 이런 쪽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뭐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뭐 국비, 도비 이런 것은 매칭돼서 내려오긴 했습니다. 네, 그런 거는 많이 삭감됐어요. 많이 삭감이 됐지만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사회보험료 이런 것도 내려오긴 했고요. 근데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문제라기보다 이제 조금 집중할 건데 저희가 사업개발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개발비에 대한 그런 거는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개발비도 우리 사회적 기업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그 사업개발비가 없어졌고 그리고 김포시에서 특화해서 하고 있는 이제 상생샵이라는 것들 그 상생샵에 대한 그런 지원 그런 것들이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논의가 조금 더 이제 빨리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그리고 아예 이제 김포시 내에서 이제 시장님의 그런 의중이겠죠.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걸 살리려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사실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의회에서 이번에 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때에 대해서 이런 없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좀 살려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의회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들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 김포시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영리 기업과 같은 레벨을 놓고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기업이 그동안 일궈냈던 그런 성과와 가치 그런 것들이 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의회에서 의원분들 3분이 오셨는데요. 의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 특징 내년 예산 관련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내년도 우리가 예산이 될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의견도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일단 저희가 예정한 시간은 4시 20분까지인데 그 주최 측에서 특별하게 전달받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5분 정도 더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제가 한두 분 정도 그러면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촌 지역이에요. 김포의 하성면에서 과수원교회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어렵지만 마을 기업은 더 열악해요. 더더구나 농촌 지역에서 이제 체험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 완전히 저희는 이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든데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예산 삭감 하니까 너무 진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저보다 더 힘든 게 신규 마을 기업은 또 지원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창업주는 포기했습니다. 네, 이건 너무 기가 막힌 또 일이네요. 그래서 저도 힘든데 신규하고 예비 마을기업 그분들 저는 막 그 마을기업 하라고 막 홍보하고 다녔는데 김포가 마을기업이 활성화가 잘 안 됐어요. 그 저는 2013년에 했지만 지금까지 문 안 닫고 저희 과수원교회 협동조합이 문 안 닫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후배되시는 분들 신규 마을기업들이 못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나. 이거를 김포시에서 돈이 없다 시장님이 관심이 되게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막 화가 나는데 김포시에서 안 되면 여기 김유진 팀장님 새로 이제 되셔서 힘이 없으시겠지만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없는지 여쭤봅니다. 네, 김유진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을기업 저희도 올해 그 마을기업은 이제 경기도의 대행사무로 되어 있고 저희가 중간 지원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경기도하고 저희 원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제 신규 마을기업이 안 된다는 이제 행안부 입장을 듣고 저희가 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서 신규를 지정을 하려면 조례부터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마을 기업을 저희가 그 지정하는 주체는 아니거든요. 지정하는 주체는 행안부라서 행안부가 우리가 지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할래? 요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요원한 일이고 그래서 사실 아까 사회적 기업과 유통사업도 없어졌고 신규 마을 기업 지정 사업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는 뭘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보조금을 한 3천만 원 지원하는 것들을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 한 40개 팀을 창업팀은 마을 기업으로 가려는 사람,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한 40개 팀을 발굴해서 그 사업한 지원금으로 초기에 약간의 그 안정적인 성장 진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금 배정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금요일인데요. 네, 그
경기도는 그 경제노동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노동위원회 도의원님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네, 쫓아가 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저기 예산 때문에 많이. 네. 하여튼 국회, 도의회, 시의회 다 열심히 쫓아다녀서 하여튼 12월 1일까지는 예산 논의를 잘 짓고 그 성적표 받아본 다음에 또 대책을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토론자가 질문하시는 건 반칙 아닙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상 이제 됐는데 이게 다 안 된다고 하니 어떻든 정부 정책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무리 뭐 어딜 뛰어가서 뭐 책상을 엎는다 뭐 한들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제도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보면 SVI라는 사회적 가치 지표가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가치 지표에 측정을 해서 우수한 업체, 보통인 업체, 미흡한 업체 이거를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점수가 좋은 업체는 지원을 해주고 점수가 안 좋은 업체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 정책인데 그 지표를 평가하는 내용을 저도 얼마 전에 센터에서 교육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희 같은 신생회사들이 보통 이상을 맞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자체가 평가 항목들이 뭐 교육은 뭐 얼마만큼 들었냐, 교육을 뭐 몇 시간 했냐, 기부는 얼마 했냐, 뭐 연계해서 얼마만큼 활동을 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 같이 이제 1년, 2년 된 회사들이 그런 활동들을 얼마나 했겠어요? 기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면 그 점수가 미흡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정책을 그 점수를 평가할 때 좀 에스컬레이터를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생 1년차 회사는 뭐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미흡이 70점이 미흡이라고 하면 1년 된 회사, 2년 된 회사는 50점이 뭐 보통, 60점이 우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그 신생 회사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가점을 줘야지 뭔가 그 안에서 혜택을 정부라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관련해서 SVI 측정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이제 제도 개선 요청 주신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잘 담아가지고 저희 제도 개선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고용노동부에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잠시만요. 혹시 플로어에서 더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그 플로어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시간을 조금 주셔서 그럼 그 사회자 재량으로 좌장 재량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우리 대표님 발언하셨으니까 놔두고 다른 분들은 그럼 1분 정도씩 그 혹시 못다 하신 얘기 또 현장에 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달하실 얘기 있으면 1분 정도 말씀하시고 우리 그 주제 발표하셨던 상임이사님 그럼 3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우리 대표님부터 잘 정리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넓으면 집에 못 가니까 1분 정도씩 말씀을 못다한 얘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제 1분을 다른 토론자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그런 거. 그러면 오경화 센터장님은 3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결론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속 터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했고 저도 이제 김포시의 상황이 어렵다 이 얘기는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더 제 지역이 아닌데 더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 대표님들 이 김포시에 있는 우리 사회적 경제 관계인들은 어떻게 하실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중앙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시도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이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민원입니다. 그냥 다 묻히게 돼요. 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도 계속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셔서 계속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마을 기업 이야기 들으면서도 막 답답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군호부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없앤다고 하잖아요. 등록제로 가면.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경기도에 그런 요구를 해요. 경기도가 예비형을 만들어도 되지 않냐. 사회적 기업. 소리 바꿔서 만들고 일정 정도 육성하면 되지 않냐. 전 마을 기업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김포시의 시장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가 다른 지역인데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고 딴 데 가서 말씀을 좀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민간에서 노력을 하셔서 다양하게 좀 우리가 한번 제기들을 해보고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도 계속 민간에서 다른 시군구에서 같이 연대해서 제기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보완 정책들을 만드셨거든요. 저는 이게 민간에서 우리들이 이후에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장님이 2분을 받으셨네요. 그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호혜와 자조로서 자원 동력을 하고 정책적 역량, 사업적 역량을 키워서 서로 끌어주면서 살아남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또 부흥기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도 같이 응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임사님 그럼 3분 정도 정리 바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조금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여기 지금 또 뒤늦게 김주영 국회의원님이 또 오셔가지고요. 네. 안 계신가요? 가셨나요? 그럼 상임이사님 말씀하시고. 네.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뭔가 상생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실은 이 자리를 만든 거는 상생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 네트워크 조직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공감을 좀 넓혀야 되는데 저희도 저희 직원 챙기고 저희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사실은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조례 개정의 과정들을 보면서 조례가 이렇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발의가 되고 이게 이의 기간도 끝나버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 그 조례가 그래서 이제 다행히 부결이 돼서 약간의 시간들이 좀 있었는 상황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관과 민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모색을 하는 관계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좀 함께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름을 많이 좀 다수 대표님도 이름을 많이 올려서 또 2차 토론회를 또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토론회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 지금은 다 잘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막 건드려 봤는데 좀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그때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상으로 네. 마음을 드리고요. 네, 저희 상임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김포시 김주영 의원님 어렵게 거름해 주셨는데 이 상황에 관련한 또 커멘을 듣는 게 우리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수로 받고. 안녕하세요. 늦게 이렇게 와서 마이크를 주시니까 앞에 나왔습니다.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같은 시간에 인도네시아에서 20분 넘게 공무원들 또 기관 단체분들이 저를 만나러 와가지고 거기 응대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포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중요한 주제죠. 저도 국회에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통과시키면 훨씬 좀 나았을 텐데 계속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이 문제를 좀 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었는데 국회는 아시다시피 한쪽 당만 갖고 밀어붙이기엔 또 힘에 붙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서 처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참 항의하신 분들도 많고 또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조율이 안 되는 바람에
처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떻게든지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처리를 하면은 지원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사실은 저도 사회적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은 한국노총에 제가 위원장을 할 때 좋은 친구 복지재단이라는 그 복지재단에 제가 이사장으로 같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시설 건물 시설 관리하는 그분들을 제가 이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이런 이슈가 생기기 전에 제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그분들을 고용을 유지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사회적 기업의 대표를 했다는 걸 잘 모르실 텐데요. 아무튼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그런 경쟁 사회에서 좀 더 우리 보완제로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쪽 당에서는 사회점은 나오면은 이 뭐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주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제 사회적 경제 법안 그 논의가 기본법에 관해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올라와서 다뤄져야 이제 올해를 넘길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까지 다뤄질 수 있을지 지금 고민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그 51개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대표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김포에서나마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오원 부의장이나 정영희 의원 함께 힘을 모아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야당이 되고 나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직접 끝까지 다 토론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김포시에서도 이렇게 시청과 협의가 돼서 예산도 확보하고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확보가 사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판로 개척도 매우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를 또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2시간 40분 동안 진행하셨네요. 뭐 진행하시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셨을 텐데 아무튼 오늘 토론회가 그냥 일회용 지나가는 토론회가 아니라